자, 저도 왔습니다. 저는 국성학과 강사입니다. 자, 지금 최근에 2차를 공부하시는 분이 그룹 스터디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다고 해서 여기 우리 두 분의 아주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간평사 2차의 윤호님이라고 합니다. 윤호님 일단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혼자 박수 치고 관련평가사 시험 수석으로 합격한 이동현 평가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작년에 31회 시험에 이제 이론 수석이랑 전체 이론 수석으로 수석까지. 합격하게 된 이동현 평가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전체 수석이라는 거요? 그러니까 이제 2,000명 시험 보면 그 중에 1등. 자, 그런데 여기서 논란거리가 있어요. 누가 수석이다 이름을 발표하지 않는데 본인이 수석이라는 걸 어떻게 확인해요? 저 그 아침에 이제 성적이 이렇게 딱 나와요. 과목별로 성적이랑 이제 최고 점수가 네, 딱 맞아요. 나오는데. 최고 점수가 딱 나오는데 최고 점수가 이제 60점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전날 새벽에 합격은 확인을 했고 이제 점수만 궁금해서 딱 눌러봤더니 그 점수랑 제 점수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공단에서 전화가 따로 옵니까? 아니요, 전화는 따로 안 오고 저 혼자 이제 집에서 신난 거죠. 그냥 혼자 신나는 막 거예요? 이러면서 뭐 이렇게 뭐 상품권 같은 거 안 받아요? 그런 거. 점수 어떻습니까? 저는 거의 우리 문 닫고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 방문각에 엄청나게 유명한 스터디 과정이 있다고 들었어요. 아무튼 이거 들으면 2차 합격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룹 스터디 과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이게 이제 역사로 따지면 한 30년은 됐습니다. 30년이라도 써요. 엄청 오래됐습니다. 아주 선친들께서 역사가 있는 그룹 스터디라고 하니까 모여서 공부하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말 그대로 모여서 하는 건 맞는데 진짜 모이는 너무 많이 모였어요. 이제 대규모. 제가 듣기로는 그룹 스터디가 뭔가 모의고사 형식의 강의인데 대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강의를 말합니다. 우리 저기 최근에 뭐 브이로그 찍어가지고 올린 것도 있어요. 학원에 와서 제가 이제 문제를 내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래가지고 문제 풀고 이제 열심히 쓰는 거예요. 답을 막 써요. 써서 제출을 하면 이제 우리가 그 채점 기준에 따라서 채점을 해서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부터 350등까지 딱 성적을 쫙 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잔인한 강의. 약간 고등학교 모의고사 보는 그런 형식이라고 여기야 수석이니까 생각하시면 상이 항상 있겠지만 400등을 이름 정도는 지워줘야 되는 거야. 문 닫고 들어왔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스터디 과정을 꼭 들어야 합니까? 이건 조금 전에 했던 그 내용이네요. 결론적으로는 들어야 되는데 우리 간평 시험이 이제 특히 2차 시험은 한 달 공부하고 시험 보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몇 달? 저는 1년 6개월 한 이렇게 준비했어요. 2차만? 2차만 네, 2차만. 이거를 안 들으면 합격할 수는 없다. 근데 들으면 이거를 합격할 듣는다고 수 해서 없다. 다 합격할 수는 없다. 아시죠? 이게 바로 너무. 이게 아주 솔직한 답변이에요. 네. 이거 왜냐면은 안 되는 건 다 합격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렇죠? 슬픈 현실. 자, 아무튼 스터디 과정을 꼭 들어야 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학원 강사인데 무조건 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겠지. 맞죠? 진짜 솔직하게 한 달만 해보세요. 혼자 독서실 가서 공부하고 그러면은 이 멘탈 나갑니다. 맞아요. 1차랑은 다르게 1차는 저는 눈으로 좀 익숙해지는 공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2차는 아무래도 써야 되고 내가 이 논술형 시험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다 보니까 실전 연습을 통해서 모의고사를 보는 것 자체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참여하면 좀 효율적인가요? 이게 오면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예. 스터디가 있고 기본 강의가 있거든요. 예. 그 기본 강의를 먼저 들으셔야 돼요. 기본 베이스는 있어야 그렇죠. 효과가 있다. 그렇죠. 효과가 있다. 네. 경험자로서 토요일 날 스터디를 나는 어떻게 했다. 이런 거 좀 알려주십시오. 주중에는 기본 강의가 이제 있으니까 그거 쭉 따라가고 시험을 보러 토요일 날 들어갔고 그다음에 저는 웬만하면 그날 이제 모의고사가 끝나면 뭐 강의 자료 이런 것들을 나눠 주시는데 그날 이제 복습을 다 해서 그날 시험 문제는 그날 다 끝내려고 이런 식으로 스터디를 활용했고 그다음에 기수별로는 아마 연기 1기는 좀 기본적인 문제를 많이 출제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기본서 회독수를 하는데 많이 집중을 했고 그다음에 뭐 2기나 3기 이럴 때는 문제풀이 위주 내가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답안지는 어떻게 써야겠다 이렇게 저만의 기준이나 뭐 목차 같은 걸 정리해두고 나머지 이제 4기 때는 좀 시험이 다가오다 보니까 이럴 때는 물론 기본서 이런 거 회독은 계속 해 나가야겠지만 보다 실전 연습에 중점을 두고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스터디 딱 끝나면 대부분 이렇게 복습을 한다고 했는데 스터디를 하면
7시까지 가면 어떻게 복수고? 그러니까 이거라도 한번 하고 그래. 원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터디를 아까 저기 다시 처음으로 들어온 스터디를 왜 하냐면 그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거 하려고. 그렇게 해야 일주일이 마무리되거든요. 그렇죠. 문 닫고 들어왔습니다. 아, 저는 좀 독서실에 뭘 쌓아놓는 게 싫어가지고 이제 그날 복습하고 이렇게 다 버리는 약간 특이하게. 그래요. 좀 이상하긴 한데. 그냥 버리면 되지. 그냥 버리면 되지. 대부분 스터디라는 게 몸으로 체험하고 직접 문제를 풀고 그런 과정이 맞는데 네.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스터디를 참여하시는 분도 있다. 이게 효과가 있느냐? 일단 지금 학원에 오셔도 등록할 수가 없어요. 꽉 차서. 우리만 그런 거죠? 서울법학원만? 뭐 사실 이제 다른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만 잘하면 되니까 이제. 그럼 이 온라인 듣는 분들은 일단은 자신이 시험장처럼 문제를 적겠지만 채점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 온라인에서 어떻게 해요? 방문 가기 정말 그게 잘 돼 있어요.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채점 담당자가 이거를 일괄로 다 다운받을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온라인으로 자기가 시간 정해서 모의고사만 철저하게 답안지를 적어주면 그 이후에 채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학원에서 체계적으로 해준다. 똑같이 돼요. 네, 실강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자기가 컨트롤 해야 돼. 맞아. 컨트롤하는 거 뭘? 실제 시험장처럼 내가 그렇죠. 집이어도 이 분위기를 그러니까 만들 이게 수 있는 100분인데 네, 그렇죠, 그렇죠. 나 지금 막 풀고 있는데 4번 못 풀었거든요. 100분 지나가고 있어. 그러면 이걸 그렇죠. 뺏기는 혼자서 막 가져가지 마, 막 이러면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얘를 꺼버려 그냥 시계를. 연습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혼자 하는 거랑 옆에 다른 사람도 있는 거랑 또 달라요. 그렇죠. 같이 경쟁자들이 되는 거야. 나 못 쓰고 있는데 옆에 막 싹싹싹 쓰고 있으면은 이거 들리거든요. 가져가지 마. 우리 채점을 어떻게 하느냐,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 뭐 아시다시피 이제 1차 시험은 정답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2차는 채점 기준이 공개가 되지 않아요. 그 공단에서 이야기하는 그 비공개 이유가 뭐냐면 수험 목적적인 공부만 할 거다. 그러니까 채점 기준으로 공부를 할 거다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채점 기준을 만드는 방법은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문항별 번호가 나와요. 1번 몇 점, 2번 몇 점, 3번 몇 점, 4번 몇 점에서 총점 몇 점 딱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풀었는지를 다 서베이를 만들어요. 그래서 합격한 사람이 점수를 받고 그 사람 제가 이제 만든 서베이랑 비교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점수를 받았나 보다. 여기서 점수를 못 받았나 보다.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하고 또 이게 통계적으로 어떤 문제가 점수가 편차가 크고 적은지가 이게 나와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냥 기분 내켜서 대충 하는 줄 알았더니 뭔가 체계적이네.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서울학원에서 그 등수를 매겨 보니까 네. 한 100등 정도에 들어가면은 합격률이 50%가 넘어가요. 자, 아무튼 결론은 대충 하는 거 아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럼 그 증거는 뭐니? 학원에서 100등 안에 들면 거의 50% 합격률이 있다. 이유는 얘기를 합니다. 스터디가 끝나면 이제 성적을 발표하는데 그런 걸 내가 어떻게 열람하고 확인할 수 있느냐? 뭐 스토리는 이제 매주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보니까 성적 같은 경우는 아마 시험 끝나고 한 토요일 늦어도 오후 아니면은 오전 보통 되면은 이제 개인 아이디별로 성적이 올라가니까 그걸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카페에도 또 따로 공지가 올라오니까 저 1차 수업하러 가면 또 6층에서 누가 유도훈, 국수모, 이동현 계속 부르는데 그건 뭡니까? 그 아마 답안 나눠주는 답안 채점한 네, 채점한 답안지 이제 첨삭해서 첨삭에도 첨삭 내용은 그래도 꽤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야 돼요. 네. 실무는 첨삭은 없어요. 그 채점 기준이라든지 우수 답안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따로 드려요. 이론하고 법규는 채점이 돼 있지 않습니까? 첨삭이. 네, 뭐 키워드인데 빠져 있거나 아니면 법규 같은 경우는 판례를 이걸 써야 되는데 빼먹었다던가 아니면 법조문 이런 거 좀 빠지면 이제 그런 부분 첨삭해드리고 뭐 답안에 공통적으로 빠지는 부분이 있다던가 아니면 부족한 논리 이런 게 있다 보면 이제 채점 기준표 따로 옆에 또 그런 거는 공통적인 거는 또 적어가지고 나눠드리거든요. 그럼 개인적인 생각인데 다른 분들보다 우리 윤우님이 고정하는 거 아닙니까? 자, 4년 연속 전체 수석, 그 다음에 실무 수석이 방과 서울 법학원에서 나왔다는데 그 비결은 뭡니까? 우리 윤우님께서. 윤우님 있어서 그만 하려고. 스터디죠, 스터디. 얘가 어떻게 하면 1점을 더 받을지. 점수 지향적? 그렇죠. 아무리 똑똑해도 답을 못 쓰면은 뭐 그렇죠. 범천동 실림동에 계속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점수. 무조건 뭔가. 점수. 선생님이 오셔도 2차 합격을 할 수 있게. 근데 눈은 잘 보여야 됩니다. 근데. 슬픈 현실. 다양한 정보, 유쾌하고 알찬 정보를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윤우님.
방문각 감정평가사 유튜브 채널입니다. 그런 게 있습니까? 구독자는 얼마 안 되더라고요. 자, 아무튼 유튜브 채널에서 다양한 정보를 구독 좋아요 이거 했나? 틈틈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주 봐요. 자주 뵙겠습니다.